예,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이번 주 시장도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미국의 물가 나오고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밀렸었고요. 2600 아래로 내려왔고 오늘은 또 강하게 반등을 하고 사실 본 게임은 다음 주 아니겠습니까? 오늘 금요일이고요. 시장 점검하고 다음 주 전략 좀 세워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유창희 유스탁 대표 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이 있었고요. 오늘은 비교적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 자신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죠? 다시 좀 조정으로 가는 건가 아니면 좀 받아볼 만한가 시장 판단은 어떠세요? 저는 뭐 약간 뭐 희망회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좀 바닥에 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번 하락이 4월부터 어떻게 보면 4월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4월 초부터 이어진 하락이 금리발 충격이었고 그리고 이제 5월 달 한 1주, 한 2주 정도 조정이 나온 거는 금리발 이슈에다가 경기 침체 이슈였거든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경기 침체는 지금 당장 우리가 뭐 온다 안 온다. 지금 온 게 아니잖아요. 이런 논란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좀 짧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발 하락이라면 어느 정도 이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 미국 증시도 보시면 어제 그저께 변동성은 상당히 높게 나오는 모습이었지만 어떻게든 약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그 대형주 중심의 마지막 하락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여지는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3월 달 같은 경우는 3월 말에 단기 바닥을 찍고 4월 한 초, 4월 중순까지 상당히 강한 반등을 V자형의 반등을 우리나라는 좀 그렇게 덜했지만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증시를 보면 V자 반등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정도의 강한 V자 반등보다는 좀 속도 조절을 하면서 완만한 상승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 변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환율 상승, 원화 약세가 강합니다. 물론 이제 달러가 강해서 그런 건데 어제 1291원이었죠. 오늘 1288원, 1300원이 목전이에요. 예. 원화 약세 어디까지 보세요? 뭐 다들 뭐 그렇게 말을 하죠. 현재 과거에는 환율 밴드가 한 1,100원대에서 1,200원대였다라면 지금은 한 1,170원에서 한 1,300원 혹은 1,200원 후반대, 중후반 정도로 좀 상향된 것으로 다들 이제 인지를 하고 있고 그 뭐 1,300원 돌파는 뭐 언제든지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1,200, 뭐 8, 90원까지 갔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 환율이라는 게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연관성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이 달러 자체가 강세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달러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문제가 없고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인 게 아니라 지금 달러가 강세인 것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유로화하고 엔화인데 엔화 유로화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저께 같은 경우도 유로화가 엄청나게 좀 하락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크고 또 하나가 그 최근에 위안화도 좀 인하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금리적인 이슈에다가 경쟁관계 통화가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띈 것이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버텼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버티다가 최근에 조금 위안화가 약세를 띠면서 동반 약세를 띈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약세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갑자기 뭐 1,400원대를 가기보다는 현재 가격대에서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 부분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밴드가 어느 정도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금리가 오르면서 성장주 순환 시대가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카카오를 필두로 해서 게임주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말 고통스러울 텐데 많이 빠지긴 했는데요. 성장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성장주는 당분간은 꽤 오랫동안 최소 뭐 연말까지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저점은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고점도 반등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성장도 좀 다르네요. 제가 말씀드린 뭐 플랫폼이나 뭐 게임 이렇지만 사실 뭐 2차 전지 같은 건 성장주이면서도 그렇게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2차 전지 같은 경우 보면은 네. 좀 뭐라 그럴까요? 테슬라 영향이 있어서. 향 이런 이슈들이 좀 계속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가 못하다는 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라는 시장 자체가 좀 테슬라가 조금 이제 내재화라든지 혹은 또 뭐 중국 쪽에 관련해서 어떤 집중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 거기다가 주가 자체도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또 주가 자체가 흔들림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네. 영향도 좀 일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어찌되었든 좀 많은 고평가를 받은 건 사실이거든요.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실적을 감안해도 현재 주가가 좀 고평가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중립적인 시각을 좀 더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 성장주, 뭐 게임주, 뭐 저기 NFT라든지 뭐 메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플랫폼 회사들은 엄밀히 따지면 실적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좀 고평가 있었던 부분들이 좀 해소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그런 부분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좀 주가를 좀 강하게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얘기하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는 그 안에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보면 현대백화점이나 BGF 리테일, 유통 쪽, 백화점 유통 쪽에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리오프닝에 대해서도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작년 같은 경우 리오프닝이 이슈가 좀 있었을 때는 보복 수비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좀 고가 제품들을 판매하는 유통사들이 좀 반사이익을 좀 톡톡히 누렸었죠. 대표적으로 뭐 백화점 뭐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의 리오프닝은 좀 그런 거하고 조금은 이제 벗어나 있다, 좀 변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인플레 시대 아니겠습니까? 물가 상승 시기다 보니까 그 전처럼 좀 고가 제품들에 대한 어떤 수요보다는 생활 필수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가격 통제력이라든지 혹은 관련해서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변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유통주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 시대에 대해서 고인플레 시대에서는 조금은 피해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마진율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근데 가격 결정권을 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또 시장 점유, 시장 장악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또 매력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뭐 편의점주라고 하더라도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확인되면서 주가가 좀 급락했습니다만은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되는 부분들이 확인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점진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또 소비가 어쨌든 야외 외출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편의점 이용이 좀 많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또 이슈가 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다만 우리가 좀 적어도 좀 고민되고 있는 것은 이마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대형 마트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주요 제품들을 미리 가격을 정해놔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수익이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운송 비용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경유 가격의 급등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휘발유 가격이든 그 배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수익성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트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가격 결정권이 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최근에 주가는 계속 우하향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 나온다라면 좀 반등을 좀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BGF 리테일이야 뭐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이마트에 대해서는 조금 악유가 좀 있습니다. 오늘 또 보면 증권사 리포트도 네. 부정적이 또 있는데 가격대로 봤을 때 뭐 조심스러운 접근 얘기하셨고요. 자동차 좀 얘기도 해야 되는데 전략으로 마무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뭐 오르는 건 다행히 반갑지만 좀 지켜주기를 뒷장에서 밀리지 않고 지켜주기를 바라는 거. 본 게임은 이제 다음 주인데요. 주요 이슈들은 다 사실 또 지나갔습니다. 네. FOMC 지나갔고 뭐 CPI, PPI 네. 지나갔고 다음 주 전략하고요. 또 뭐 자동차주 이슈가 나오는데 거기까지 뭐 추가적으로 가능하시면
묶어서 네. 전략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자동차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네.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결정권이 있다는 게 1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되었고 또 예.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러한 것들이 또 미국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맞물린다라면 충분히 이번에 저점이 확인되고 반등이 나온다라면 자동차주들 계속 추가적인 상승 기대할 수 있고요. 다음 주는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경제 지표는 주목할 게 많지는 않지만 일단은 월요일에 중국 그 산업 생산 부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워낙에 네. 락다운이 심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 얼마에 끼쳤는지 그리고 미국의 월간 소매 판매가 화요일에 발표가 있는데 이 부분 정도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가 나오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혹은 뭐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다음 주 초반 중반까지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시장을 그 이후에 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켓 주민 변동성이 컸던 이번 주 현재 증시 흐름 체크했고요. 다음 주 전략까지 세웠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